선배, 드라마 원더우먼 보세요. 아, 알지. 이한이 이상현 나오는 그. 네. 거기에서 이한희 씨가 이제 강민아라는 이름으로 나오잖아요. 그 강민아가 엄청 유명한 큰 그 유민그룹이라는 곳의 딸인데, 이 유민그룹의 오너 일가가 어떤 사고로 죽으면서 강민아가 회장으로 등극하는 게 극 초반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강민아가 한주그룹이라는 또 다른 대기업 그룹의 며느리이기도 하잖아요. 맞아. 근데 거기에서 이 강민아 며느리를 되게 싫어하는데 그 중에서도 엄청 많이 싫어하는 사람이 그 신우이 한성의 전무죠. 그래서 그 제가 봤던 그 화가 어떤 거였냐면은 강민아 회장이 유민그룹의 총수가 되는데 그 유민 호텔을 한주 호텔의 전무인 한성애가 먹어버리려는 그런 시도를 해요. 유민 호텔을 왜 한주그룹이 먹고 싶어 했냐 하면은 유민 호텔이 훨씬 더 컸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텔 시장에서 자기의 경쟁 상대를 인수를 해가지고 어떤 경쟁력을 더 갖추고 싶었겠죠. 근데 결국에는 한성의 전무가 회사를 먹는데 성공은 하는데 중간에 어떤 일로 인해서 단독 대표는 되지 못하고 경쟁 상대인 남동생이랑 이제 공동 대표가 돼요. 근데 이거를 보다 보니까 뭐 묘하게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호텔은 보통 다 재벌가들의 딸들이 경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생각했을 때 좀 유명한 사람들 하면은 이부진. 네. 호텔 신라. 맞아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그 맞아. 칼 호텔 네트워크인가 거기 사장도 했었고, 그다음에 신세계는 그 정유경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옛날부터 고정된 그 고정관념이기도 한데 그냥 딸 아들 있으면 아들한테는 뭐 중후장대, 뭐 핵심 사업부 주고 이제 딸들은 약간 말랑말랑한 뭐 소비, 유통 뭐 이쪽을 주는 뭐 이런 게 좀 있었나 보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면은 여성 오너들이 소비재 쪽에서 이제 기업 하나, 계열사 하나씩 맡아가지고 경쟁을 했는데 호텔뿐만이 아니라 면세점도 그렇고 패션도 그렇고 뭐 식품이나 베이커리 이런 선배 말씀하신 것처럼 말랑말랑한 부문에서 이제 경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재벌가 딸들의 경쟁이라는 주제로 이 면세점 산업에서 재벌가 딸들은 어떻게 경쟁을 했나 그 스토리를 좀 준비해왔어요. 난 재벌 되면 경쟁 안 하고 살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자기가 호텔이나 면세점 사업으로 끝낼 게 아니라 유통산업, 아니 더 나아가서는 뭐 다른 영역까지 진출할 수 있는 어떤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열심히 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그 저희가 해외여행을 못 나간 지 거의 2년이 됐지만 여행의 큰 즐거움 중에 하나가 쇼핑이잖아요. 공항 가서 대기하는 도중에 면세점 싹 돌고 이제 양손에 막 캐리어도 들어야 되는데 선글라스 하나 보고 보고 사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항 면세점 사업이 5년마다 입찰을 통해서 사업권이 결정이 되고 또 독과점 체제다 보니까 어떤 이슈가 터지면 이렇게 두세 곳 기업이 굉장히 경쟁 구도가 펼쳐질 수밖에 없는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전쟁은 호텔 신라랑 호텔 롯데의 전쟁이었어요. 그 2007년에 호텔 신라랑 AK 글로벌이랑 호텔 롯데가 그 인천공항 면세점의 사업권을 따냈어요. 인천공항 면세사업자로 선정이 되는데 2009년 말에 호텔 롯데가 AK 글로벌의 지분을 81% 인수하면서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면세점 산업에 고작 해야 두세 곳인데 그중에 두 곳이 합쳐져 버렸으니까 롯데가 엄청 커져버렸겠네. 네. 신라보다. 맞아요. 그리고 이 규모가 큰 게 왜 중요하냐면은 인천공항 면세점은 면세점 사업자들한테 되게 매력적인 공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 면세 산업 중에 인천공항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가장 크거든요. 인천공항을 선점하면 매출도 당연히 늘어날 거고, 그러면 바잉 파워라고 해서 물건을 들여오는 그 힘도 커질 거고, 그러면 이제 공급 업체들에 대한 어떤 지배력도 커지겠죠.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이 되게 중요한데 호텔 롯데가 AK 글로벌까지 먹어버렸다. 그러면 호텔 신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항의를 해야 되잖아요. 너무 독과점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호텔 신라가 법원에 호텔 롯데의 영업 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어요. 세다. 인천공항이니까 인천지법에 냈는데 인천지법이 호텔 신라의 손에 들어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데 그 호텔 신라는 인천공항공사가 면세사업자 입찰을 할 때 내건 제한 요청서 안에 복수사업권 취득 제한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호텔 신라는 호텔 롯데가 이걸 위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소송을 건 거죠. 복수 사업권, 그러니까 네. AK의 사업권까지 가지고 있다. 근데 제한 요청서는 그냥 계약서의 해석 자료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호텔 신라 측이 얘기한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호텔 신라가 패배를 한 거죠.
그럼 2라운드도 있는 건가? 네, 2라운드도 있어요. 이거는 한 2, 3년 뒤의 일인데 이번에는 좀 더 컸는데요. 네, 에루샤라고 하는 그 3대 명품 브랜드에서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네, 루이비통을 둘러싸고 벌어진 전쟁이에요. 국내의 많은 면세점들이 루이비통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루이비통 콧대가 굉장히 높았대요. 그러니까 공항 면세점엔 우린 안 들어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싸게 파는 데는 우린 안 해.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면세점 업체들이 타진을 했는데 항상 이제 불발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호텔 신라가 해냈어요. 이부진 사장이 그 루이비통의 모회사가 LVMH잖아요. 거기 회장이 한국에 입국하면은 공항에도 마중 나가고 또 이제 용산에 있는 그 아이파크 면세점에도 데려가면서 굉장히 공을 들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회장이 되게 깐깐한 걸로 유명한데 그럼에도 호텔 신라의 손을 들어줬고 그것이 루이비통이 공항 면세점에 진출한 첫 번째 사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루이비통을 들여오고 싶었던 업체들이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경쟁사인 호텔 롯데도 작업이 있었겠죠. 하지만 졌잖아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또 소송을 제기했어요. 루이비통이랑 그 호텔 신라의 이런 계약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했어요. 아니 근데 뭐 어떻게 막아달라고 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이유가 특혜 의혹이었거든요. 일단 호텔 신라가 루이비통을 들여올 때 루이비통에 너무 낮은 수수료를 제안을 했다. 브랜드가 입점을 하면은 수수료가 한 3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10%에서 20%, 뭐 어디서는 7에서 8%라고까지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파격가로 제안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루이비통 입장에서도 이제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루이비통 매장에 들어갈 공간을 보니까 그 중에 원래 신라 면세점이 갖고 있던 부지는 일부이고 나머지는 그 여객 대합실로 사용된 것을 다 터서 이제 루이비통 매장을 입점시키는 거였대요. 사업권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여객 대합실인데 이거를 터서 루이비통을 준다고? 이거는 오히려 신규 면세 사업자를 그 들여온 게 아니냐. 그런 거랑 뭐 다를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가처분 소송을 냈어요. 받아들여졌을까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이번에는 호텔 신라의 편을 들어줬어요.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어쨌든 1라운드는 호텔 롯데의 승리, 그다음에 2라운드는 호텔 신라의 승리로 끝났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2라운드의 여파가 더 컸다고 말씀드렸죠. 자, 루이비통 입장에서는 호텔 롯데랑 호텔 신라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호텔 롯데를 어쨌든 선택을 안 하고 호텔 신라를 선택한 거잖아요. 그럼 호텔 롯데랑 약간 관계가 껄끄러워지겠죠. 그래서 호텔 롯데의 그 코엑스 면세 사업점에서 루이비통이 철수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대외적으로는 그 루이비통의 그 많은 면세점 매장 중에서 이 코엑스 쪽에서 매출이 가장 안 나왔다라는 얘기를 들긴 했지만 뒷얘기를 들어보면 관계가 껄끄러워져서 철수를 했다라는 얘기가 들려요. 롯데 입장에서는 타격이 굉장히 컸겠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루이비통의 경쟁사들이 있잖아요. 에루샤랑 구찌 브랜드들이 있는데 구찌가 아니 너네 왜 루이비통한테만 그렇게 수수료 낮게 해주고 우리는 야 우리도 싸게 해줘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구찌가 30% 정도 수수료를 내고 있었는데 루이비통은 10%니까 사실 부당하긴 한 거잖아요. 그래서 호텔 경쟁사 입장에서 못 참지. 네, 그래서 호텔 신라한테 요구를 하는데 호텔 신라가 이거 받아들였을까요? 안 깎아주긴 또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안 깎아줬어요. 왜냐면 얘 깎아주면 그럼 또 깎아주고 또 깎아줘야 되니까. 네, 그래가지고 호텔 신라가 그렇게 할 수 없다 얘기를 하니까 구찌가 이번에는 그럼 나 너네 사업장에서 철수할 거야 해서 철수를 했어요. 구찌 어디로 갔을까요? 롯데로? 네. 그래서 인천공항 사업장에서 철수를 한 다음에 롯데면세점의 인천공항점이랑 김포공항점에 이제 들어갔다고 해요. 이 과정을 보는 호텔 신라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가 루이비통을 잡으려다가 구찌를 놓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거고 또 이렇게 해외 유명 브랜드를 유치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브랜드들이 와야지 또 다른 글로벌 고객들도 오거든요. 특히 중국. 그래도 유명한 브랜드인 구찌가 나갔으니까 당연히 타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호텔 신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니 상관없어요. 왜냐면 구찌를 제외한 나머지 브랜드들은 거의 매년 2자릿수의 매출 증가를 보였는데 구찌는 오히려 매출이 줄고 있었다. 그 당시는 그랬을 것 같긴 해. 구찌가 한창 약간 호날두가 너무 입고 다녀가지고 약간 촌스러운 분위기가 있었잖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매출이 어차피 잘 안 나오던 브랜드가 나간 거 우린 타격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자리에 어차피 티파니랑 미우미우가 들어올 거다. 그리고 미우미우는 루이비통처럼 우리나라의 공항 면세점으로 들어온 첫 브랜드가 될
될 거고 또 티파니도 면세점 중에서는 티파니를 공항에 입점시킨 곳은 티파니가 처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우리는 아무 타격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어쨌든 느낌만 보면 호텔 신라의 판정승? 네, 느낌만 보면 그런데 근데 사실 이것도 10년 전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최근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호텔 업계든 면세점 업계든 다 많은 타격을 입은 게 사실이고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떤 큰 대격돌이 이제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3차전이 시작될 거다. 네, 왜냐면 우리 이제 위드 코로나잖아요. 회식도 생기고 막 전년 약속도 생기고 여행도 가야죠. 네, 가야 되고 그러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엄청 타격을 입었던 산업인 면세 산업이 이제 엄청난 수혜를 입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당연히 오너들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뭐 기존의 뭐 호텔 신라, 호텔 롯데뿐만이 아니라 신세계도 그렇고 그다음 현대백화점도 그렇고 여러 뭐 면세점 업체, 호텔 업체들이 이런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여기서 또 다른 경쟁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사장도 그 호텔 자체 브랜드를 런칭을 했어요. 신세계백화점 자체 호텔 브랜드인 오노마를 런칭을 했고요. 오노마? 네. 그 다음에 26일에 그 김포공항에 면세 사업권 입찰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호텔 신라랑 호텔 롯데 그리고 신세계백화점이 써냈대요. 현대백화점은 아직 쓰진 않았고 뭐 내년쯤에 인천공항 입찰에 뭐 신청을 할 거다라고 얘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면세점 사업자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가열차게. 네. 그 과정도 좀 재밌는 얘기가 있으면 우리 또 다뤄주시나요? 네, 당연하죠. 제가 좋아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잘 연구를 해가지고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